있는데 지금 물론 자동차에는 고가품도 있고 저가품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상당히 그 일반 소비자들한테 아주 익숙한 그런 제품이 소비 제품이 됐거든요. 그래서 2005년도에 정부에서 독립적으로 자발적으로 이 특소세를 한번 개편해 보려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그 배기량에 따른 어떤 그 우리의 복잡한 세제 문제, 이것도 미국뿐만 아니라 EU에서도 많이 이제 불평을 했고 우리 또 국내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8%를 낮추는 거하고 3%를 낮춰서 굉장히 큰 시장에 들어가는 거하고 정확하게 2.5%죠. 2.5%죠. 예. 2.5% 갖다가 이제 즉시 설표하는 것인데 제가 얼마 전에 신문에 봤는데 우리 환율이 그 가치가 높아지는 바람에 비슷한 소형차의 일본차하고 한국차 중에서 한국차 값이 더 높아졌다고 그랬거든요. 그럴 때 그 2.5%의 그 혜택이라는 거는 다시 또 재역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뭐 자세하게 그 추정을 해가지고 어느 게 더 이익이다, 없다 하게 따질 수는 지금 당장은 없지만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엇비슷하게 주고받은 그런 결과가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제 말씀 그러니까 정부가 자동차에서 굉장히 많이 얻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 박태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얻은 것이 없다. 말하자면 균형이 막 굳이 얘기하자면은 그래서 주고받았다 하는 정도이고 보다 심각한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배기량 기준으로 왜 자동차세를 매겼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그야말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 있어서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한 가장 중요한 목표가 있던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것은 다른 나라와 다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배기량 기준으로 된 거 아닙니까 지금? 아니죠. 배기량 기준을 지금 말하자면은 아까 우리 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1000cc, 1000cc 이하 600, 1600, 1600 이렇게 묶어버렸거든요. 과거 같으면 3000cc 이상, 5000cc 이렇게 올라갈수록 전세가 많이 올라갔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1600km로 통일시켜버렸어요. 그럼 무슨 얘기가 되냐면 1600cc 자동차나 3000cc 자동차나 4000cc 자동차나 세금이 같아져 버립니다. 이런 결과가 생긴다 이거죠. 우리가 그렇게 못하도록 한 이유는 우리나라의 에너지를 전략을 하고 그리고 말하자면 환경, 배기오염을 나가보자 이런 중요한 정책적 의지가 있었던 것인데 그렇죠. 이게 퍼센티지로 되면은 이 배기량이 커지면 값도 비싸지기 때문에 세금도 많이 내게 되죠. 아니 그것이 그게 무슨 똑같은 금액으로 매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이 자동차 세가 구간별로 돼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1600cc 이상이 뭐 몇 프로다 그러면은 가격이 올라가면은 거기에 대한 많은 세금을 내야 되는 건 사실이겠죠. 아니죠. 그러니까 낮춰지는 거죠. 전체적으로 지금 배기량 기준 세금 자체가 낮아지는 거죠, 지금. 배기량을 기준으로 한 세금 자체가 낮아진다 이거죠. 자동차세가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됐으니까 윗부분에서 낮아지는 게 틀림없죠. 예, 그건 틀림없죠. 그러니까 정부가 밝힌 자료에는 세수가 확실히 손실이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4천억이 주느냐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 정부도. 그런데 그것은 부정할 수가 없는 얘기죠. 예,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면 그래도 뭐 전체적으로 저는 박태호 선생님 의견에 동의할 수 있는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FTA 할 때 정부가 자동차 분야는 가장 큰 수혜 분야라고 광고를 했던 분야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사람들은 한미 FTA 하면 자동차 분야에는 상당한 이익이 있구나. 다른 분야의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상당한 이익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는 거죠. 근데 뚜껑을 까보니까 지금 결과적으로는 선방했다 정도라는 거죠. 미국은 무역력들을 회복하고 싶어서 이것에 아주 협상력을 집중했고 결국은 우리는 그것을 막기 위해서 급급하다가 사실 뭐 지금 배기량 기준 세제 5단계에서 3단계로 낮췄다 뭐 등등 대표적인 얘기가 나오지만 한국의 사실상의 무역 장벽 제거를 위해서 미치기 요구했던 80여 개 요구사항을 대부분 수용했습니다. 조금씩 바꿔서. 그리고 우리는 물론 3000cc 이하 자동차의 즉시 철폐를 이뤄냈죠. 그렇지만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거는 수혜 분야가 아니고 방어 분야였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해 주신 대로 자동차 업계가 3년 후에는 사실상 67% 이상이 미국 현지로 지출하고 뭐 부품 산업도 조금 이익이 있겠지만 어쨌든 부품을 여기서 조달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자동차에 대단한 이익이 있다고 했던 정부의 기대는 사실은 국민들에게 입증하기 어려워졌다. 이렇게 보는 게 적당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최병일 원장께서 받고 싶어 하신 것 같은데, 말씀하시죠. 지금 아까 박 교수님 말씀도 그렇고, 지금까지 쭉 이제 이야기를 듣고 있어 보면은, 자유무역의 혜택을 소비자 입장은 거의 도외시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철저하게 생산자 입장에서 수출이 많이 늘면 좋은 것이고
소비자 혜택을 생각하지 않는데 가령 일본차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미국에서 생산되는 일본차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 현지에서 부품을 조달을 하고 엔진도 현지에서 만들고 미국인을 고용을 하고 그럼 사실은 그건 거의 뭐 미국 차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그런 차들이 들어오면은 그 이른바 세계 5대 자동차 생산 대국인 한국이 사실 그 똑같은 자동차가 미국에 수출하는데 가격은 비싸다는 그런 원성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가격이 떨어지고 서비스 품질이 좋아진다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충분히 이야기해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자동차 그 관세 말씀을 하시는데 좀 경제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가령 이제 우리가 8%고 미국이 2.5%인데 미국은 지금 시장이 우리보다 한 17배 큽니다. 그러면은 2.5%가 17배 큰 시장이고 우리는 지금 8%를 줄어들지면은 17분의 1 시장이거든요. 또 동시에 가격 탄력성이라는 것이 미국에 다 아시겠지만은 미국에서 이제 현대가 생산하는 그런 소형차를 살 정도의 고객들은 뭐냐 하면은 주로 처음으로 자동차를 사는 이 드라이버 라이센스를 처음 가진 그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가격 탄력성은 굉장히 아마 민감할 거예요. 그래서 2.5%가 줄어드는 것이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듯이 그렇게 뭐 보잘것없는 것은 분명히 아닐 것 같고 또 그 논의에서 이 소비자는 분명히 그 중심을 잡아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근데 사실은 그 시장이 크다고 우리가 시장 점유율을 확 하는 건 아니겠죠. 우리가 파는 분량에서 어느 정도 더 팔 수 있느냐가 사실은 통계에 잡혀야 적절할 겁니다. 막연히 미국 시장이 크니까 우리는 다 팔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가공의 수치일 수 있죠. 그만큼 포텐셜이 그리고 크다는 미국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자동차 공업협회가 그 8% 이상의 대미 수입 관세를 철폐하더라도 미국 그 관세가 없어지면 2012년에 약 7억 달러 정도 현재의 대미 수출자가 지금보다 더 많아질 거라고 예측했는데요. 이건 예전 예측이었고요. 사실상 지금보다 대미 수출자가 그렇게 많아지지 않을 거라는 것이 관측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